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아침 풍경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새벽 4시 반 혹은 5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요란한 알람 소리가 울립니다. 여러분은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올리며 생각합니다. 아, 5분만 더 자고 싶다. 일어나야 해. 성공하려면 일어나야 해. 몸은 천근만근이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프지만 여러분은 의지력을 발휘해 이불을 팍 차고 나옵니다. 그리고 책상에 앉아 책을 펴거나 헬스장으로 향합니다. SNS에 새벽 기상 인증샷을 올리며 오늘도 승리했다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분명 남들이 하라는 대로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했는데 오후 이 시만 되면 좀비처럼 피곤해집니다. 업무 시간에는 집중이 안 돼서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퇴근길에는 파김치가 되어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밤에는 오늘 하루도 알차게 못 보냈어라는 묘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잠이 듭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승리한 아침입니까? 아니면 자기 학대의 현장입니까? 서점가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면 온통 이런 책들 뿐입니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한다. 기적이 일어나는 새벽 4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우리는 일종의 집단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잠을 줄이는 것은 성실함의 상징이고 늦잠을 자는 것은 게으름과 죄악의 상징이라는 최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졸린 눈을 비비며 억지로 미라클 모닝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나는 의지박약이야라며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께 아주 충격적이고도 해방감을 주는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성공한 부자들의 대부분은 새벽 4시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누구보다 잠을 사랑하고 잠을 사수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하루에 무조건 8시간을 잡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충분한 수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들이 게을러서 그럴까요?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을 줄여서 얻는 12시간의 물리적 시간보다 푹 자고 일어난 뇌의 폭발적인 생산성이 돈을 버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왜 잠을 줄이는 사람이 필연적으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지 뇌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억지로 하는 미라클 모닝이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는 독약인지,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잠을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늦잠을 잤다고 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충전 중이다라는 당당함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거운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줄 수면의 경제학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잠을 줄이면 당신은 멍청한 결정을 하게 된다. 수면과 뇌의 상관관계. 먼저 우리가 잠을 줄였을 때 뇌 속에서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지 과학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을 4시간만 자면 8시간 자는 사람보다 하루에 4시간을 더 버는 거잖아. 그럼 1년이면 1460시간이고 이게 쌓이면 엄청난 차이가 나겠지? 이것은 전형적인 노동자 마인드의 계산법입니다. 시간의 양만 따지고 시간의 질을 무시한 계산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 상태의 뇌는 술에 만취한 상태의 뇌와 기능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하루에 45시간만 자고 출근하는 것은 소주 2병을 마시고 업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부위는 뇌의 CEO라고 불리는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충동을 조절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하면 전두엽으로 가는 포도당 공급이 줄어들면서 기능이 마비됩니다. 이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첫째,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에서 치명적인 독소 조항을 발견하지 못하거나 주식시장에서 공포에 질려 헐값에 매도하는 멍청한 결정을 내립니다. 둘째, 감정 조절이 안 됩니다. 별거 아닌 일에 부하 직원에게 화를 내거나 파트너와 싸워서 관계를 망칩니다. 셋째, 창의력이 사라집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커녕
어제 했던 일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조차 버거워집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에 8시간을 자는 이유는 아마존의 CEO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많은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질 높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잠을 줄여서 하루에 100개의 결정을 내린들 그 결정들이 엉망이라면 회사는 망한다. 차라리 푹 자고 맑은 정신으로 3개의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게 낫다. 이것이 바로 부자의 사고방식입니다. 부자는 시간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판단과 결정을 파는 사람입니다. 잘못된 결정 한 번으로 수십억, 수백억이 날아가는 세계에서 잠을 줄여서 멍한 상태로 일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몸을 굴려서 돈을 벌어야 하니 깨어있는 시간이 곧 돈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잠을 줄이고 야근을 하고 투잡을 뜁니다. 하지만 뇌가 지쳐있으니 실수가 잦아지고 성과가 나지 않고 결국 건강까지 잃어서 병원비로 모은 돈을 다 날립니다. 이것을 수면 부채 슬리프 된다고 합니다. 잠을 빚지면 뇌는 반드시 이자를 쳐서 갚게 만듭니다. 그 이자는 질병, 치매, 그리고 가난이라는 형태로 청구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잠을 줄여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냉정하게 멈추십시오. 여러분의 뇌는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멍청한 뇌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챕터 2. 미라클 모닝의 거짓말. 당신의 유전자는 죄가 없다. 그렇다면 서정가를 뒤덮은 미라클 모닝 열풍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새벽 4시에 일어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닌 사람에게까지 이것을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사람에게는 타고난 생체 시계, 즉 크로노타입 CHRONOTYPE라는 게 있습니다. 유전적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편한 종달새형 인간이 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게 편한 올빼미형 인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키나 혈액형처럼 타고난 DNA의 문제입니다. 전체 인구의 약 40%는 아침형, 30%는 저녁형, 나머지 30%는 그 중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침형 인간을 성실한 사람으로, 저녁형 인간을 게으른 사람으로 낙인 찍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유전적으로 올빼미형 인간인데 억지로 새벽 4시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왼손잡이에게 오른손만 쓰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은 폭력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시차 적응에 실패한 여행객처럼 만성적인 사회적 시차증 소셜 JETLAG를 겪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도 효율이 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저 사람 진짜 열심히 산다라고 할지는 몰라도 정작 본인은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상태로 시간을 때우는 가짜 노동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성공한 사람들 중에 아침형 인간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팀 쿡 애플 CEO도 새벽에 일어납니다. 하지만 반대 사례도 무수히 많습니다.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윈스턴 처칠, 오바마 전 대통령. 이들은 대표적인 저녁형 인간이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시에 일어나느냐가 아닙니다. 나의 뇌가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간이 언제냐를 파악하고 그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골든 타임이 밤 10시라면 그때 몰입해서 일하고 아침에는 늦게 일어나는 것이 훨씬 생산적입니다. 왜 남의 시계에 여러분의 인생을 맞추려고 하십니까? 왜 맞지도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다 옷을 찢어먹고 있습니까? 미라클 모닝의 진짜 의미는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기계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새벽이라면 미라클 모닝이고 밤이라면 미라클 나이트입니다. 제발 나는 왜 아침에 못 일어날까라며 자책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유전자는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획일적인 기준을 강요하는 세상과 그것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우리의 조급함에 있을 뿐입니다. 챕터 3. 게으름의 미학. 아무것도 안 할 때 뇌는 일한다.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이 왜 그렇게 휴식과 여유를 강조하는지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멍 때리기나 빈둥거리기를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우리가 아무런 목적 없이 쉬고 있을 때 뇌의 특정 부위가 미친 듯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 DMN입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업무에 집중할 때 뇌는 필요한 정보만 좁게 처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산책을 하거나 샤워를 하거나 침대에 누워 멍하니 있을 때 뇌는 비로소 자유연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과거의 기억, 현재의 문제, 미래의 상상,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지식들이 무작위로 연결되고 융합됩니다.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부력의 원리를 발견한 것,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멍하니 있다가 만유인력을 발견한 것, 스티브 잡스가 산책을 하며 아이폰의 영감을 떠올린 것, 이 모든 위대한 발견은 책상 위가 아니라 휴식과 이완의 상태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미학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뇌 속의 무의식 공장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돌아가며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불안함이 해소됩니다. 나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어라는 위안을 얻기 위해서죠. 하지만 그것은 쳇바퀴를 도는 햄스터와 같습니다. 열심히는 뛰는데 제자리입니다. 부자는 의도적으로 멈춥니다. 빌 게이츠는 1년에 2번 아무 연락도 받지 않고 숲속 별장에서 멍하니 책만 읽고 사색하는 생각 주간을 갖습니다. 워런 버핏은 사무실 천장을 바라보며 하루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그들은 이 빈 시간이 돈을 벌어다주는 진짜 생산 공장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억지로 잠을 줄이고 1분 1초를 쪼개서 무언가를 채워 넣으려고 애쓸 때 여러분은 사실 뇌가 일할 기회를 뺏고 있는 것입니다. 창의성은 여백에서 나옵니다. 빽빽하게 채워진 스케줄표에서는 결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틈이 없습니다. 이제는 게으름에 대한 죄책감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주말에 늘어지게 늦잠을 자고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리하고 연결하는 가장 생산적인 시간입니다. 챕터 4. 수면은 최고의 청소부부의 그릇을 키우는 밤. 잠의 기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잠은 우리 뇌를 물리적으로 청소하고 복구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활동하는 동안 뇌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쓰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이 쌓이면 뇌세포가 파괴되고 결국 치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뇌 속의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 즉 글림프 시스템 GLYMPHATIC 시스템은 오직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뇌세포가 수축하면서 공간이 생기고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 흐르며 독소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잠은 매일 밤 뇌를 새 것처럼 닦아주는 세차 과정인 셈입니다. 잠을 줄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엔진에 찌꺼기가 잔뜩 낀 차를 세차도 안 하고 정비도 안 하고 계속 달리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굴러가겠지만 머지않아 엔진이 터져버리거나 퍼져버릴 게 뻔합니다. 또한 잠은 감정의 정화조 역할도 합니다. 하루 동안 겪은 스트레스, 불안,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은 꿈을 꾸는 렘수면 REM 단계에서 처리됩니다. 잠을 푹 자고 일어나면 어제에 화났던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높은 EQ 감성 지능과 멘탈 관리가 필수입니다. 수많은 위기와 스트레스를 견뎌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잠이 부족해서 멘탈이 유리 조각처럼 깨져 있다면 작은 시련에도 무너지고 포기하게 됩니다. 결국 잘 자는 것이야말로 내 뇌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멘탈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드는 최고의 자기 개발입니다. 비싼 영양제를 사 먹고 헬스장을 끊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오늘 밤 7시간 이상의 꿀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야 부자의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기본을 지키십시오. 첫째, 침실을 동굴처럼 만드십시오. 암막 커튼으로 빛을 완전히 차단하고 온도를 약간 서늘하게 유지하십시오.
멜라토닌은 어둠과 서늘함 속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둘째, 자기 전 일시간은 스마트폰을 끄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뇌를 각성시켜 수면 모드 진입을 방해합니다. 셋째, 카페인은 오후 2시 이전에 끊으십시오. 카페인의 반감기는 생각보다 깁니다. 점심에 마신 커피가 밤 12시까지 여러분의 뇌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것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일을 준비하는 첫 번째 업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 마인드셋의 변화가 여러분의 수면 퀄리티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의 퀄리티를 바꿀 것입니다. 아우트로 오늘 밤은 알람을 끄세요.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은 얼마나 오래 깨어있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간에 얼마나 맑은 정신으로 몰입하느냐의 싸움이다. 여러분의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충전하지 않으면 방전되고 정비하지 않으면 고장나는 유기체입니다. 배터리가 5% 남은 스마트폰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수면 부족으로 방전된 뇌로는 어떤 부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이제 제발 억지로 아침형 인간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미라클 모닝에 실패했다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남들의 속도가 아니라 나만의 리듬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개운하게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의 머리가 가장 맑게 돌아가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의 미라클 타임입니다. 오늘 밤은 내일의 알람을 맞추기 전에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오늘도 고생했어. 이제 푹 쉬고 내일 더 똑똑해지자. 이불 속의 포근함을 죄책감 없이 온전히 즐기십시오. 그 깊은 휴식 속에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위대한 아이디어가 싹트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잘 자는 사람이 잘 삽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꿈속에 부의 기운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가 지친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푹 주무시고 일어날 때쯤 더 맑고 유익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더리치랩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